최근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 245제곱미터 가격이 2020년 10월 67억 원에 거래된 후 6개월 만에 13억이 오른 80억 원의 신고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갈량TV의 제갈량입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을 행동한 결과가 바로 현실의 우리입니다. 멋있고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 머릿속에 행복의 기초가 되는 생각을 넣는 일에 신경 써야 합니다. 머리에 넣은 것이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그 사고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즉,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제갈량TV 애청자 여러분, 무엇이 됐든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년 만에 재도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방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이자 헌법경제학의 창시자인 제임스 뷰캐넌은 1986년 공공선택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공공선택이론이란 핵심만 말하자면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들은 입으로는 거창하게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편다고 말하지만 실제 속셈은 자기 입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35년이나 지났지만 오늘날 정부의 정치, 경제 정책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선한 정부를 내세우며 각종 세금을 인상해 국가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산다고 외치지만 자신들의 재선이나 소속 당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정부 조직은 점점 커져 몸집을 거대하게 불린 채 재정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민간은 악, 공공은 선이라는 프레임으로 대다수가 서민인 국민들의 표에만 눈독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정치인들보다 수준이 높은 국민들은 이러한 속셈을 모르지 않기에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 맘에 꼭 들어서라기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의 표시로 야당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부동산 시장은 2020년 고점 대비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정부의 보유세 증가 부담을 현실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올 6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에서 20%로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 플러스 20%에서 30%로 인상되고 단기주택 양도세율도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로 인상되기 때문에 5월 안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지요. 그 예로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45주 만에 0.04% 하락했습니다. 강남구가 0.01%, 송파구는 50주 만에 0.02%가 하락했고요. 마포구는 80주 만에 상승을 멈추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1월 최고 9억에서 10억 하던 것이 최근 호가가 6억에서 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전세 가격의 상승이 멈추자 서울 집값 상승폭도 둔화되면서 40% 정도 기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물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시세와는 별개로 5% 이상 증액을 할 수 없기 때문이긴 합니다. 2월 주택 거래량이 8만 7천 건으로 1년 전보다 24.5%나 줄더니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점점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서울의 유망지역 아파트인 경우 내놓기만 하면 팔렸기에 강남의 신규 아파트를 먼저 계약하고 잔금일에 맞춰 거주주택을 팔면 되는데 2달이 지나도록 팔리지가 않자 계획했던 금액보다 더 싼 가격에 매도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은 아니더라도 적당히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의 바람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의 실현 가능한
부동산 공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강북 도심 개발로 1960년대 서울 명물로 꼽혔던 세운상가를 헐고 지상은 녹지광장, 지하는 문화복합시설을 건설하고 동대문 운동장을 허물고 패션 문화센터와 공원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타운 50곳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강북을 중심으로 50여 곳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강남, 강북이 균형 발전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뉴타운 지구가 이미 26곳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24곳만 추가로 지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방향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을 공급 확대 정책으로 5년 안에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스피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세금과 충고 등의 주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규제 강화를 규제 완화 정책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을 없애고 서울시 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조례 일반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 250%에서 국토이용계획법상 상한선 300%까지 늘린다는 구상이지요. 셋째, 공급 목표치 35만 호 중에 재건축을 통해 18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넷째, 재건축 재개발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고 야심차게 선언을 하자 최근 수혜 지역인 압구정과 음마, 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 245제곱미터 가격이 2020년 10월 67억 원에 거래된 후 6개월 만에 13억이 오른 80억 원의 신고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80억이란 가격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날만 기다리던 무주택자분들의 기대와는 점점 멀어져가는 금액이라 할 수 있지요. 지난주 부동산 투자와는 거리가 먼 무주택자인 젊은 의사 부부가 방문했는데요. 본인들은 연봉이 높은 관계로 부동산을 기웃거리지 않아도 열심히 모은 돈이면 충분히 원하는 부동산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해서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다 쓰러져가는 재건축 재개발 빌라를 3년 전에 현금 1억에서 2억 원으로 구입한 것이 지금은 10억 원이 넘는다고 해도 조금 배는 아팠지만 그래도 참고 묵묵히 일만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LH 사태를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본인들만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정부가 아무리 3기 신도시 등 공급을 빠르게 내놓는다 해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주택 공급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주택을 부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주택에서 나오는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공급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철거된 주택이 신축이 되어 공급이 넘쳐나면 그때는 어떠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정책을 펼쳐도 지금 이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오른 만큼의 가격은 반드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높은 가격에서 그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와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받아줄 수요가 적어 내 욕심껏 매도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5월 안에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로 겁먹은 사람들이 내놓은 물건을 실수요자라면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갈량TV 애청자 여러분, 누가 그러더군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로 돈을 왕창 벌었다고 배 아파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여러분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단 최소한의 노력을 할 기회를 주려고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노크는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원하시는 부를 누리고 싶으신 분은 제갈량TV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